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 짱 박사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을 위한 원샷 원투쓰리 경제학 핵심 이론 마무리 시리즈 드디어 그 문을 엽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선호와 무차별 곡선이에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또 잠들기 전에 잠깐씩 들으면서 핵심만 쏙쏙 챙겨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네, 맞아요. 경제학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 방대한 걸 딱 123개의 핵심 주제로 압축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투리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죠. 자, 그럼 대망의 첫 번째 주제, 선호와 무차별 곡선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비자의 선택 규칙, 그러니까 기본 약속부터 알아볼 거고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무차별 곡선이 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에 핵심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 자, 첫 번째 코너, 선호의 5가지 기본 약속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그래프를 그릴 순 없잖아요. 그 전에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최소한 이런 규칙은 지키면서 선택하겠지 하고 서로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로는 공리라고 좀 어렵게 말하는데 그냥 기본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자, 보세요.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 단조성, 볼록성. 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괜찮아요, 괜찮아. 이 어려운 단어들 뒤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는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제가 하나씩 껍질을 벗겨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약속, 완비성. 이거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 앞에 사과랑 배가 딱 놓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난 사과가 더 좋아. 아니면 아니야, 배가 더 좋아. 그것도 아니면 에이, 둘 다 똑같이 좋은데 이 셋 중 하나로는 무조건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몰라요, 못 고르겠어요. 이런 결정장애는 없다고 치는 거죠. 비교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완비성입니다. 쉽죠? 두 번째는 이행성. 이건 한마디로 일관성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과를 바나나보다 더 좋아해요. 그리고 바나나는 또 체리보다 더 좋아하는데요. 그럼 당연히 사과를 체리보다 좋아해야겠죠? 이게 바로 이행성이에요. 만약 여기서 갑자기 근데 난 체리가 사과보다 더 좋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선호가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영원히 결론이 안 나겠죠? 이런 비합리적인 상황을 막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단조성. 이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말이죠? 바로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물론 쓰레기처럼 많을수록 실은 비재화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다루는 좋은 것들, 재화는 많을수록 만족감이 커진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바로 볼록성. 이건 중용의 미덕이라고 기억하면 딱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뷔페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스테이크만 10접시 먹는 것보다 스테이크 5접시에 파스타 5접시 이렇게 골고루 섞어 먹는 걸 더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극단적인 몰빵보다는 이것저것 다양하게 즐기는 걸 더 선호한다? 이게 바로 볼록성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비자가 선택할 때 지키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 그 약속들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이 추상적인 약속들을 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도구죠. 바로 무차별 곡선을 만나보겠습니다. 무차별 곡선. 이름 참 재밌죠? 차별이 없다는 곡선이에요. 뭐가 차별이 없다는 걸까요? 바로 만족감. 그러니까 효용에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면 그게 어떤 조합이든 예를 들어 사과 1개에 배 9개를 먹든 사과 5개에 배 5개를 먹든 나에게 주는 행복감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에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보통 이렇게 가로축엔 X제, 예를 들면 사과, 세로축엔 Y제, 배를 놓죠. 그리고 이 곡선들을 보세요. 여러 개가 있죠. 이걸 무차별 곡선 지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화살표 방향. 이 곡선이 원점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더 멀어질수록 만족감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 더 많은 양의 사과와 배를 소비하는 거니까요. 당연하죠? 이제 이 무차별 곡선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들, 성질들을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자, 외우세요 하는 규칙이 아니에요. 정말 재밌게도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그 기본 약속들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챙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거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무차별 곡선의 4대 천왕, 4가지 핵심 성질입니다. 첫째,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다. 둘째,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좋다. 셋째, 얘네들은 절대 서로 만나지 않는다. 넷째, 원점을 향해 배가 볼록한 모양이다. 자, 이 4가지가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죠. 첫 번째랑 두 번째 성질은 아주 친한 친구예요. 둘 다 단조성, 즉 다다익선 원리 때문에 생겨요. 먼저 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족감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배를 좀 덜 먹게 됐으면 똑같은 만족감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사과를 더 먹어야겠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원점에서 멀수록 좋냐? 이건 더 쉽죠. 원점에서 멀다는 건 사과도 더 많이, 배도 더 많이 소비한다는 뜻이니까 당연히 만족감이 더 크겠죠? 자, 세 번째 성질로 가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여기 서로 다른 만족감을 주는 무차별 곡선 2개가 있어요. 이 두 곡선이 이렇게 서로 크로스,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정답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입니다. 왜냐? 만약 얘네가 만나는 순간 우리가 약속했던 일관성, 즉 이행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쉽게 말해 교차한다는 건 한 점에서는 두 곡선의 만족도가 같아지는데 다른 점에서는 분명히 만족도가 다르잖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만족을 주는 무차별 곡선은 절대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4번째 성질이에요. 무차별 곡선은 원점을 향해 배가 볼록한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약속했던 중용의 미덕, 골고루 섞어 먹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걸 그래프로 딱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 집중해 주세요. 여기 점 A를 보세요. 사과는 1개뿐인데 배는 9개나 있죠. 완전 배에 몰빵한 조합이에요. 점 B는 반대죠. 사과 9개에 배는 1개. 사과 몰빵 조합. 이 A와 B는 같은 무차별 곡선 위에 있으니까 만족감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둘을 반반씩 섞은 점 C를 한번 볼까요? 사과 5개, 배 5개. 아주 균형 잡힌 조합이죠? 이 점 C 어디에 찍혀 있나요? 원래 곡선보다 더 바깥쪽, 더 높은 만족감을 주는 새로운 무차별 곡선 위에 딱 찍혀 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극단적인 조합인 A나 B보다 골고루 섞은 C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볼록성이 보여주는 다양성 선호의 증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공부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극단적 상품 묶음보다는 다양한 조합을 더 선호한다. 시험에 정말 단골로 나오는 개념이니까 머릿속에 꼭 저장해 주세요. 물론 참고로 이런 예외도 있어요. 사전 편찬식 선호라고 해서 아주 특이한 취향을 가진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다이아몬드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재화를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땐 우리가 약속했던 것 중 연속성이라는 약속이 깨지면서 우리가 아는 이런 예쁜 곡선 모양이 안 나와요. 그냥 이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죠. 머리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의 엑기스만 딱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것만은 꼭 가져가세요. 첫째, 다다익선, 일관성 같은 기본 약속들이 모든 걸 결정한다. 둘째, 무차별 곡선은 만족감이 똑같은 점들의 모임이다. 셋째, 그래서 곡선은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절대 교차하지 않고 원점에서 멀수록 땡큐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이유는 우리가 극단적인 것보다 다양성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끝!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참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한 페이지 한 개념씩 넘어가는 여러분의 그 노력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쌓여서 합격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저 경제학장 박사가 항상 여러분 옆에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듣다가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데 하는 게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엔 이미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저랑 우리 실력 있고 친절한 조교님들이 두 팔 벌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